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2026년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월스트파인더고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하거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증시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올해는 달리는 붉은 말에 올라타시길 바라면서 올해 첫 월스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월스파가 이제 약간 변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 월스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달 월간 캘린더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 캘린더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이번 달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주간에는 기존에 했던 대로 월스파를 진행을 할 계획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바뀌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첫 월스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 올해 1월 달 캘린더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좀 다소 빡빡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상에는 이제 빡빡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을 이번 달에 좀 유심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올해 주요하게 어떤 국제 행사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보면 각 월별로 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이기도 하고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작년 7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OBBA 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상호 관세로 인해서 미국 내 관세 수입이 크게 이제 급증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작년 연말부터 계속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관세 수입 벌어들인 걸 가지고 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를 위한 소비 쿠폰은 아니긴 하지만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3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 가게 되면 G20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올해 그러면 이제 이번 1월에 어떤 일정들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어제죠.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게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입니다. 이번 CES 2026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적으로 큰 변화의 흐름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팀의 한종목 수석이라든지 센터 내에서도 여러 인원들이 좀 현장에 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그리고 연간 실적치가 나올 예정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단에서는 매년 초에 JP모건 주관으로 해서 열리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월 중순이 되면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번 달 15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보면 일본 BOJ 금융정책결정회의가 22일에서 23일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 FOMC 회의가 27일, 28일 이렇게 있고 또 빅테크들의 주요한 실적도 이달 월 말과 다음 달 초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한 해가 좀 지나오긴 했지만 제가 한번 리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제가 연말 기준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MSCI 글로벌 주요국들의 지수 성과를 한번 좀 살펴보면 G20 평균이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인 거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한 80% 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약 9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는 MSCI 한국 지수가 1998년부터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장 높았던 수치가 얼마였냐면 99년에 대략 한 92.7% 이렇게 올랐던 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 해가 바로 2025년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76%가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75.7%가 올랐는데, 이 성과는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역대 세 번째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높았던 상승률은 언제였느냐? 87년에 있었어요. 87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개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으로부터 이제 개방이 되고, 또 하나는 3조 호황 있던 시점이 이 해에 코스피 지수가 약 93%나 올랐고요. 그리고 99년 방금 말씀드린 닷컴 버블 이전에 닷컴 기업들이 상당히 IT 기업들의 또는 벤처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던 99년 같은 경우에는 약 83%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이게 1등, 2등이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5년에 올랐던 게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그 밑으로 남아공이나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주요 신흥국들이 대략 한 40에서 50%대 주가 지수의 강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에서 20%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비교를 해보면 신흥국의 주가 상승의 강세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 약세뿐만이 아니라 성장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 위에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남아공, 멕시코, 브라질 이런 국가들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긴 했는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 보면 달러 같은 경우가 대략 한 연초 대비 거의 한 10% 가까이 약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말인즉슨 다른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다른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이 당연히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남아공이나 멕시코, 브라질 이런 국가들의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대략 10에서 15% 정도 평가가 절상이 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절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지수 상승률은 가장 높은 모습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 위에 놓이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에 약간 밀어내기 성격이 좀 있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올해에도 좀 지속이 되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과 관련한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료상에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자료상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한국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의 움직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수출 기반의 이제 데이터만 좀 살펴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체적으로 7천억 달러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중에는 역시 반도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약 22% 정도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반도체 수출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좀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수출 성장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로는 작년 전체적으로 1% 정도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된 이슈가 이제 CES라고 하는 이벤트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이벤트 관련해서 보면 이번 주에도 보면 궁극적으로는 CES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는 결론적으로는 AI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작년 2023년 이후에 보면 뭐 오픈 AI, 챗 GPT가 나온 이후에 뭐 생성형 AI, 즉 디지털 AI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CES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저희가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시장의 니즈라든지 또는 산업의 변화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캘린더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로봇 또는 로보틱스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움직임은 올해도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CES 2026을 좀 어떻게 보면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요 뒤에 상당히 대형 중장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 중장비들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범위까지 이제 차츰차츰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사용자가 쓰고 있는 AR 글래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번 CES에서 상당히 좀 핫한 산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좀 유망한 산업이라든지 테마 키워드 같은 경우도 일단 피지컬 AI가 가장 큰 흐름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인 컨센서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번 달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금통이라든지 또는 일본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라든지 또는 미국 FOMC 회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FOMC,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FOMC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난해에 주 국가의 각 10년물 장기금리의 국채금리 변화폭을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그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 75bp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런데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 40bp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물 같은 경우가 거의 100bp 가까이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폭만큼 장기 금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이제 몇몇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저희가 좀 체크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간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장기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장기간 시간 가치, 시간에 대한 보상, 즉 기회 비용을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 9월에 주요 AI 기업들, 뭐 오라클이라든지 코어이브라든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CDS 프리미엄과 대비되는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 기간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높은 기간 프리미엄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쉽게 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경우에 보면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제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두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크게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본 금리의 움직임이 시장 참여자를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왜 그 포인트가 중요한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셋째 주에 이제 가게 되면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JP 모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달에 지난 12월에 저희가 좀 눈여겨서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보틱스 이런 쪽이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로보틱스라든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유망한 테마를 저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자료에는 넣어놓은 게 바로 헬스케어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S&P 500의 헬스케어 섹터 지수인데 S&P 500과 상대 주가 지수를 이제 비교해 본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22년 이후에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S&P 500 대비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고,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뭐 메디케어라든지 또는 메디케이드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면서 주요 제약사들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약가 인하에 대한 압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불확실성을 좀 작용으로 하다가 이제 9월 이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거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죠.
관세 불확실성도 완화가 됐고요.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정부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쪽으로 좀 더 시장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헬스케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진한 주가 움직임들이 일거에 좀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면서 2000년 초반 이후에 상대적으로 벤치마크 대비 언더퍼폼했던 이런 주가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또는 밸류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헬스나 또는 헬스케어 섹터 또는 제약 바이오 이런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적인 흐름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좀 유망하게 볼 만한 이제 섹터 또는 이제 테마단이 보면 뭐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작년 연말 우리 글로벌 증시를 좀 핫하게 태웠던 게 바로 스페이스이죠. 그러니까 우주 항공 쪽인데 올해 이제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이 또 예정되어 있는 과정이다 보니 상당히 이런 쪽에 대한 테마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오픈 AI라든지 또는 엔트로픽이라든지 이런 AI의 차세대 주자들이 빠르면 올해 상장의 절차를 또 밟아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큰 흐름상에서는 AI도 상당히 강력하게 볼만한 테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이제 1월 중순 이후부터 보면 미국 S&P 500의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1월 13일 뭐 JP 모건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또 뉴욕 멜론 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고, 뭐 14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웰스파고, 시티 이런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의 기저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 실적이 호전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S&P 500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가 대략 한 1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상 처음으로 일단 EPS가 300달러를 넘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쭉 나올 예정이고, 특히 월 말에 가게 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가격뿐만이 아니라 가격 상승의 효과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수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좀 메모리 기반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첫 거래일 지난 2일 거래에서도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다시금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대략 한 3,3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산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8%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를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에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앙은행들의 금융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월 달은 크게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금리 인하를 했고, 뭐 주말 사이에 나온 여러 가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일단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조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1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동결 기조가 좀 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 자체가 축소가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2024년 8월과 9월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리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거기에는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미일금리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건 중에 중요한 게 바로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주황색 같은 경우가 미일금리차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이 올라가게 되면 미일금리차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줄어들게 되면 미일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달러엔 환율의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미일금리차가 확대가 될 때는 달러엔 환율이 상승, 즉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일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죠? 미일금리차가 이렇게 축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올 연중 내내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달러엔 환율이 현재 약세 국면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트리거가 어떤 것들이 될지 또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략 한 156에서 158엔대에서 현재 달러엔 환율이 적정하게 좀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러엔 환율이 미일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 영향이 좀 강하게 작용 좀 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까지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발간해 드렸던 캘린더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달 첫 번째 월스파는 그 달에 봐야 할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월스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